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의 집안은 무조건 시어머니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집안이 다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남편도 그리고 아주버니도 시어머니의 말에 복종 또는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엔 이유가 있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는 남편과 아주버니가 어렸을 때 병이 드셨고 남편이 18살 때, 아주버니가 20살 때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거의 10년을 거동도 못하시고 집에만 누워만 계셨는데 그 병간호는 어린 남편과 아주버니의 몫이었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를 대신해 시어머니가 일을 하셨어야 했으니까요. 남자아이 둘은 일찍 처리된 듯 했습니다. 자신들도 분명 고생이 될 텐데 바깥 일을 하시는 시어머니가 더 고생을 하는 것이라 여겼다고 했거든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향한 마음이 그대로일 때 성인인데 아직도 시어머니 말이라면 너무 벌벌 떠니까 제가 불평을 한 적이 있었죠. 그때 우리 남편이 그러더군요. 어머닌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를 버리고 충분히 자기 인생을 살 수도 있었어. 아버지는 누워 계시지, 자식들은 어리지.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일을 시작하신 거거든. 물론 우리도 고생을 했을 것이라 생각이 되겠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았어. 형이랑 나는 아버지 옆에 누워서 숙제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랬었거든. 그런데 어머닌 달랐지. 한여름에도 한겨울에도 돈을 벌기 위해 아버지 약값을 벌기 위해 밖으로 나가셔야 했어. 지금 어머니의 행동, 그리고 나나 형님이 어머니의 말을 심하게 잘 따르는 건 인정하지만 어머닌 그 정도 보상을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해. 새 남자를 위해 자신께서 고생을 하신 것이니까. 그 고생하신 부분을 뭐라 하는 게 아니야. 나도 어머니 대단하다 생각하고 안쓰럽게 생각해. 그런데 여보, 당신이 아직도 그 어린 시절 아버지를 돌봐드리던 아이야? 아니잖아. 어머니를 향한 마음을 접으라는 게 아니라, 그걸 부정하라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이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나를 좀 생각해 달라는 말을 하는 거야. 우리 결혼했잖아? 어른이잖아. 그런데 여전히 당신은 어머니 그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잖아. 성인이면 성인답게 굴라는 말을 하는 거야. 어? 아주버니도 남편도 결혼을 하고서도 시어머니 말이라면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이었고, 결국엔 이혼까진 아니었지만 형님과 아주버니는 거의 남남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주버니가 형님과 아이들을 남겨두고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가 살고 있거든요. 시어머니와 형님 사이의 갈등에 골이 깊었었는데 자기 엄마를 선택하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언젠가는 저게 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좋아하고 내게 잘해주는 남편이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결국에는 시어머니를 선택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더군요. 형님과 시어머니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은 바로 형님의 친정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친정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 하십니다. 결혼하면 시댁의 귀신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죠. 얼마나 여자를 우습게 보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가 갖고 살고 있는 마인드가 이렇습니다. 여자는 결혼을 하면 친정과는 척을 져야 하는, 결혼하면 여자는 무조건 시댁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그리고 당신은 아들 둘을 당신 몸 바쳐 키워냈으니 그 아들 나란히 나눠 가진 며느리들 또한 자신에게 보답을 해야 하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사시는 분이시죠. 형님의 친정 아버님이 임플란트를 하시는데 그 비용을 형님네 형제들이 각주를 해서 냈나 보더라고요. 집에서 살림을 하시는 형님은 당연히 당신 수중에 돈이 없는 그런 분이셨고 형님이 돈을 내셨다라 함은 바로 아주버니가 내셨다라는 의미겠죠. 이걸 아시고 난리가 났던 거였습니다. 오복 중의 하나인 치아가 튼튼한 시어머니는 임플란트를 하는 형님의 친정 아버지를 이해 못했고
그리고 그 돈을 형님이 아닌 시어머니의 아들이 냈다라는 사실에 분노를 하신 거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는데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는데 도 같은 시어머니는 친정아버지 건을 잡은 뒤 그 옛날 일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똑같은 말 반복해서 들으면 얼마나 사람 피말리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화가 풀린 듯 말을 하다가 다시 언성을 높이고 또다시 풀린 듯 하다가 언성을 높이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아주 죽을 맛이죠. 형님을 한 달을 괴롭히셨어요. 한 달을. 낮이고 새벽이고 밤이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서는 잔소리를 할 수 없는 그 위에 강도의 말들을 내뱉으셨죠. 아니 그 돈을 왜 우리 아들이 내야 하는 거냐? 네 돈 아니잖아. 너는 집안일 하는 사람이니 돈이 없다고 말을 했어야지. 아무리 다른 형제들과 돈을 나눠서 내야 했다고 하더라도 너는 네 분수를 이야기했어야지. 그래, 그래. 부모니까 신경 쓰고 싶었겠다. 내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하마. 다시는 이런 경거망동한 행동 하지 말거라. 아니 너는 뭐냐? 네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나한테 10원 한 장 용돈 준 적 있냐? 우리 아들이 준 거 말고? 네가 네 손으로 돈 벌어서 준 적 있냐고? 임플란트? 나는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야. 아니 노인네가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씹는다고 하는데 그냥 다 빠지면 틀리하면 되지. 무슨 잘났다고 그런 걸 해? 그래, 내가 이해를 하마. 내가 너른 마음으로 이해를 할 테니 다시는 나를 실망시키지 말거라. 내가 자려고 누웠다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너 진짜 괘씸하구나. 어디 감히 친정에 돈을 빼돌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한 달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엔 형님 전화벨만 올리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반응까지 보이더라고요. 저거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화냈다가 풀었다가 1분 전에 풀었다가 1분 후에 다시 전화해서 역정내고 저 일로 형님과 아주버니는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두 분 결국 이혼 안 하고 아주버니가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가 사는 것으로 일단락이 되었죠. 형님을 믿지 못하겠다면서 아주버니의 월급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합니다. 둘이 같이 두면 언제 자신 모르게 형님이 친정에 돈 빼돌릴까 걱정된다고 말이죠. 주중엔 시어머니 댁에서 주말엔 형님에게로 그렇게 사신 지 꽤 되었어요. 그게 부부인가 싶기도 하면서 차라리 저리 살 거면 이혼을 하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인지 대충 감 오시죠? 고생하신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걸 며느리에게까지 보상을 받으려고 하시는 시어머니의 행동,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생각이 있는 인격체잖아요. 잘 살아보려고 결혼을 한 거지. 시어머니에게 보답을 하려고 결혼을 한 건 아니잖아요. 형님이 일명 몸빵을 하고 있을 때 저는 둘째 며느리라는 이유로 시어머니 시선에서 조금 떨어져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제게도 그 여파가 전해지게 되죠. 당시 저희는 결혼을 하자마자 시어머니의 명의인 15평도 안 되는 작은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집을 구하고 싶었고 우리 마음에 드는 곳에 들어가 살고 싶었지만 워낙에 시어머니의 뜻이 강했고 바위 같았기에 그 뜻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작은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한 달에 80만 원씩 월세 및 용돈조로 돈을 요구하시더라고요. 남편은 결혼 전에 시어머니에게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였었다고 했어요. 20만 원 깎아주는 것이니 고맙게 알아야 한다라는 시어머니의 말이 뚜렷하게 기억이 나네요. 저는 그 집이 너무 싫었습니다. 비좁기도 했고, 그리고 신혼이면 이것저것 좋은 물건들을 많이 사고 싶어 하잖아요. 요리 쪽 일을 하는 저는 냉장고의 개수가 좀 많이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김치 냉장고를 둘 자리조차 마련이 되지 않아 결국 김치 냉장고를 혼수 목록에서 빼게 되죠. 집이 좁아 사지 못한 건데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냉장고 한 대를 혼수 목록에서 뺐다라는 말을 했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말을 하지 않았어도 시어머니는 분명히 알아차렸을 겁니다. 제가 혼수를 해간다는 것들 목록을 적어서 이건 샀고 저것도 샀고를 항상 체크하셨거든요. 제가 돈을 아끼려고 안 산 게 아니라 집이 비좁아 못 산 건데 제 돈 아끼는 김치 냉장고 비용만큼 자신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시더군요. 그땐 몰랐으니까. 이렇게 사람 괴롭히고 괴상한 생각 갖고 사시는 분일 줄을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 김치 냉장고 비용으로 시어머니 가방 하나를 마련해 드렸네요. 그리고 결혼 전엔 정신이 없으니까 깊게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걸 요구했을 때 만일 제가 거절을 했다면 저는 남편과 결혼을 못 했을 것이고 아들 꽉 잡고 있다 생각하는 시어머니는 당연하게 남편에게 파혼을 하라 글이 일렀을 겁니다. 친정 엄마가 병원에 입원을 하시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발목 골절로 수술을 하셨어야 했는데 엄마의 병간호는 오빠 부부가 하게 되었고 저는 친정 아버지를 챙겨드리게 되죠. 3일 휴가를 받았고 저는 친정에 가서 오랜만에 아버지 얼굴도 보고 식사도 챙겨드리고 말벗도 해드리게 됩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는 어렸을 적 뇌성마비를 앓으셨던 분이라서 양쪽 팔이 불편하신 분이세요. 한쪽 팔은 거의 못 쓰시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젊으셨을 땐 그나마 힘이 있으니까 혼자 챙겨 드실 수 있다 해도 연세가 드셨으니 힘도 떨어지셨을 것이고 그리고 혹시나 가스레인지 켜다가 화를 당하시진 않을까 걱정이 되어 옆에 제가 함께 있어드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새언니가 꼭 부탁을 하더라고요. 지난번 가스레인지에 김치찌개를 데우고 옮기는 과정에서 손에 힘이 떨어져 발등에 화상을 입으셨다고 하면서요. 아버지는 혼자 있을 수 있다 했지만 휴가를 받을 수 있었고 돌봐줄 자식이 있는데 자식된 도리 하는 것이 맞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틀째 되는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받죠. 집에 좀 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불 빨래를 해야 할 것 같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전후 사정 설명을 드렸고 이불 빨래하러 갈 수 없다 말씀을 드렸죠. 알겠다 하고는 전화를 끊었는데 1시간 뒤에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감히 시어머니가 집에 오라고 했는데 친정에 있다라는 이유로 자신의 말을 거역을 했다면서 썽을 내는 겁니다. 아까 제가 위에서 저희 시어머니가 형님에게 어찌했는지 보여드렸죠? 또 똑같이 제게 하는 겁니다. 과장 조금 보탤게요. 전화 끊고 1분 뒤 다시 전화를 해서 화를 내고 또다시 1분 뒤에 전화를 해서 화를 풀고 또다시 1분 뒤에 전화를 해서 화를 내고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친정일을 먼저 생각했다고요. 네가 현명한 애라면 잠시 네 아버지는 혼자 두고 나한테 와서 이불 빨래 했을 거다. 이불 빨래가 하루 종일 걸리는 것도 아니고 1시간이면 충분한데 지금 네가 나를 우습게 보니까 지금 못 간다라는 말을 하는 거 아니니? 그냥 혼자 두면 어떻다고. 뭐 사고를 치시는 양반인 건 알겠는데 그 1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겠어? 지금 내 말을 거역을 해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저를 향한 비난이었으면 저는 듣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을 거예요. 워낙에 며느리 멋같이 생각하시는 분이니 제게 욕을 했다면 저는 죄송하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의 친정 부모님이잖아요. 네 아버지? 사고치는 양반?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는 시어머니가 우위에 있겠지만 시어머니와 저희 친정 부모님은 동급 아닌가요? 형님은 이걸 어찌 참으셨는지. 남편을 위해 참아주고 싶었지만 네 아버지, 사고치는 양반, 그리고 놀다가 넘어진 것 아니냐, 네 엄마는 라는 말을 듣는데 저도 폭발을 해버리고 말죠. 어머니, 말씀 좀 가려하세요. 이불 빨래가 그리 중요한가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더 중요한데요? 그리고 제가 전후 사정 설명 다 드렸는데 무조건 어머니 말에만 따르라고 하는 건 억지죠? 아, 그리고 제가 말을 못 알아먹는 것도 아니고 1절만 하시죠? 1절만. 무슨 할부를 끄는 것도 아닌데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를 반복하십니까? 뭐 할부? 아니 그것보다 너 지금 나한테 언성 높인 거냐? 어? 그런 거야?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한테 언성을 높여 며느리가?
결혼한 딸년 친정에 부른 네 부모가 잘못된 거지. 시댁일 생기면 당연히 며느리 부를 수 있는 입장에 있는 내가 잘못된 거냐? 이년이 지금 정신이 나갔나? 너 딱 기다려. 큰 년도 그러더니만 이 작은 년도 똑같이 배웠네? 내가 너 가만둘 것 같아? 어? 그 성격에 안 찾아오실 분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저희 친정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앞에서 또 제게 화를 냈고, 그리고 자기 분을 못 이겨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불 빨래 하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요. 친정에 와 있다라는 이유로요. 사돈 앞에서, 우리 아버지 앞에서 그리 저를 대하더라고요. 그날의 모욕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충격을 받으신 아버지 또한 그랬고요. 양팔을 잘 못 쓰시는 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말리려고 들었는데 지금 추행하는 것이냐고 어디 신문에 한번 나보고 싶냐면서 아버지를 밀치더군요. 이게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너무 잘나도 잘난 사람이에요. 큰아들 거의 이혼시킨 것처럼 따로따로 살게 하더니만 이제는 사돈 앞에서 둘째 며느리 머리채를 잡으시네요. 아버지의 전화로 남편이 달려왔고 그렇게 일단락이 되긴 했지만 시어머니는 자신이 아주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 또한 끼고 살 수 있다 생각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큰아들은 자신의 아내와 문제 생겼을 때 자신을 선택했으니 둘째 아들도 그래야 할 것이라 당연히 여겼었겠죠.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다짜고짜 제게 그러는 겁니다. 긴 말 필요 없어. 내가 분이 풀리지 않아서 니들 집 내놓았다. 팔아버리라고 내놓았다고. 그러니 니들 얼른 나가라.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아, 뭐 고마워요. 일을 쉽게 만들어주시네. 네, 알겠어요. 짐은 지금 당장 빼도록 하죠. 더 하실 말씀 없으신 거죠? 그럼 끊겠습니다. 야, 사과 안 해? 어? 우리 아들 어딨어? 우리 아들 바꿔봐. 내가 침대에 놓았다고. 니들 이제 살 곳 없다고. 내 집에서 니들 나가야 한다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 몰라? 거지 같은 집에 살기 싫었는데 고맙다고요. 나가라고 해줘서 고맙다고요. 당신이야말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는 것 같은데? 당신 아들? 지금 전화 받기 싫다 하는데요? 나한테 전화하기 전에 당신 아들한테 먼저 했었잖아요. 그런데 안 받았잖아요? 뭐? 우리 아들이 왜 내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는데? 아들, 엄마 전화 좀 받아봐. 네가 오해를 하는 거야. 엄마는 잘못 없어. 다 네 마누라가 엄마 성질을 건드려서 그러는 거야. 엄마가 집 팔았으니까 아들만 들어와서 살면 돼. 아들, 집으로 들어와. 엄마, 형이랑 살아요. 나는 이 사람이랑 살래요. 지금 나는 장인어른한테 무릎 꿇고 빌고 있어요. 제발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용서 받으려면 엄마를 보지 말아야 해요. 아, 엄마,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 받아줬잖아요. 다 엄마 뜻대로 하게끔 해줬잖아요. 그럼 엄마도 지켜줄 건 지켜줘야죠. 형 끼고 사는 걸로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아, 전화하지 말아요. 그리고 처가댁으로 들어와 살 거예요. 엄마가 오늘 잘못한 부분 내가 평생 사죄하면서 살아야 한다고요. 난 이제 엄마 아들 안 한다고요. 엄마가 오늘 한 행동으로 인해 엄마가 아들 얼굴에 먹칠을 했다고요. 전화하지 말아요. 다시는 엄마 안 봅니다. 그 길로 신혼집 정리했고 저희 부부는 친정에서 살게 됩니다. 신혼집을 구할 수 있었는데 남편이 그리하자 하더라고요. 그래야 시어머니가 잘못한 부분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요. 그리고 이후 시어머니는 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님과 연락을 하면서 소식은 듣고 있죠. 연세 드시면 몸 불편해지는 것은 당연한 지사. 아주버니가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푸념을 한답니다. 며느리가 둘이면 뭐 하냐고. 도움되는 며느리 하나 없다고요. 그리 말을 전하면서 형님과 저는 동시에 그랬습니다. 아니 그분께 며느리가 어딨어요? 어디 숨겨둔 며느리라도 있대요? 라고요. 평생 안 보고 살 예정입니다.
남편 마음은 좋지 않겠지만 내 부모 상처 입혔는데 그 가해자인 남의 부모 제가 생각해줄 이유는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에 장미였습니다.